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흔히들 부동산 하면 그냥 돈 주고 받는 거래 아니면 단순한 투자처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부동산 관계의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부터 세대를 아우르는 일종의 거대한 대자연의 법칙 같은 게 숨어 있다는 거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진짜 유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까지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이 매혹적인 부동산의 숨겨진 원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선의로 내 집을 선뜻 내어주거나 반대로 아는 사람 집에 얹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한 의도가 종종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끔찍한 재앙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 이유요? 아주 직관에 반하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의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1. 지인이라는 함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는 가장 끔찍한 갈등,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는 사람에게 집을 주지 말고 아는 사람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지붕 아래 들어가거나 내 지붕 아래 두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두 사람 모두 그 공간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거든요. 발전은 멈추고 서로 의존하려는 마음만 커져서 결국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기회를 완전히 뺏겨버리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인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내 집에 들어오게 곁을 내어주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성장이 멈추고 갇히게 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내 부동산 한 켠을 내어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아예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만 깔끔하게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내 공간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게 밀어주는 것. 그게 유일하게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아, 불사, 난 이미 지인을 집에 들였는데 어쩌지?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정확한 매뉴얼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단이 난 건 내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어긴 내 잘못도 크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무사히 독립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훌훌 터는 거죠. 아, 비싼 수업료 냈구나. 인생에 큰 공부했구나 하고 툭 털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섹션 2. 신용의 재정의. 자, 이제 이 원리들이 얼굴도 모르는 낯선 임차인을 만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 대목이 진짜 재미있는데요. 복잡한 금융 용어들 다 걷어내고 신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합니다. 신용이란 뭐냐? 현재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직장을 잃었다는 건 곧 신용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꼬박꼬박 직장을 다니는, 즉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을 잃고 신용이 바닥난 사람이라면 이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당장 삶이 힘들고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깐깐하고 엄격하게 선을 그어줘야 서로 상처받거나 다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섹션 3. 주택가격에 따른 임차인 분별법. 자, 이제 부동산 그 자체의 가치가 여러분의 관리 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비싼 부동산이 관리하기 골치 아플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 부동산이 관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기본적인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고 삶의 에티켓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싼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 기본적인 에티켓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통제하기가 까다롭고 훨씬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미리 알아채느냐? 계약할 때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들을 쓱 밀어 넣어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계약서 조항이 아니에요. 일종의 행동 테스트인 셈이죠. 이 깐깐한 조건 앞에서도 얼굴 붉히지 않고 겸손하게 수긍한다?
아, 이 사람은 기본 성품이 된 사람이다. 나중에 집주인이 좀 실수해도 여유롭게 넘어가 줄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렬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래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 정말 무서우면서도 찰떡 같은 비유 아닙니까? 저렴한 부동산이라고 혹은 당장 신용이 낮은 임차인이라고 대충 관리했다간 어떻게 되는지 아주 뼛속 깊이 새겨주는 문장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자연스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작고 싼 부동산일수록 절대 만만하게 보거나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곳에서 얽힌 안 좋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거대한 자산과 평화로운 일상까지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요. 섹션 4. 다음 세대를 위한 데이터 구축. 자, 이제 이 모든 피곤하고 뼈아픈 교훈들을 왜 굳이 체계적으로 남겨야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성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가 정보 받아들이는 방식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른들이 입 아프게 말로 훈계하고 잔소리 해봐야 요즘 친구들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감정 싹 빼고 해야 할 일, 방법을 딱딱 정리해서 문서나 데이터로 쥐어주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아주 완벽하게 자기들끼리 해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올바르게 행동할 명확한 잣대나 지침서가 많이 부족해요. 젊은 세대는 간섭받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면서도 스스로 잘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담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정교한 데이터와 청사진으로 싹 다 변환해서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예요. 만약 우리가 귀찮다고 혹은 몰라서 이런 뼈아픈 인생의 교훈들을 설계도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게도 우리가 겪었던 그 눈물 나는 고통과 실수를 우리 아이들이 토시 하나 탈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 이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저 아등바등 살다가 상처투성이의 실수들만 툭 던져두고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숱한 경험들을 완벽한 청사진으로 빚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든든한 나침반을 쥐어주실 건가요? 여러분이 매일 고군분투하며 버텨내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유산 관리에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